2002년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스타 고 이주일 씨의 사망 소식으로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방금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그때 2002년 하면은요 한일 월드컵 때잖아요. 모두가 기쁜 그 시기인데 사실 가장 많이 웃음을 줬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었는데요. 2002년 8월 27일 대한민국 연예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던 코미디언 이주일. 그의 빈자리는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운구행렬은 첫째 사위가 영정사진, 둘째 사위가 훈장, 최병서 씨가 회고록을 든 가운데 이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인 씨의 오열하는 모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인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해가 고향인 춘천의 한 묘지 공원에 그 납골당에 봉안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유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건 2009년에 최순실 씨 유해가 한번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사안인지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점점 더 일이 번지기 전에 좀 내막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춘화 씨가 그 생전에 절친이셨잖아요. 그렇게 된 게 이제 모두가 아는 현재 익산 옛날에 1위역 그 폭발 사고 때 본인이 그 불타오르는 극장 삼남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춘화 씨를 얻고 나온 그 인연으로 이제 고인을 이제 말하자면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납골당에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좀 연예가에 퍼지면서 요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궁이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신 이주일 씨와 남다른 인연을 가진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해가 사라진 얘기는 뭐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늦게 들었어요. 깜짝 놀란 게 이 유해가 없어졌다는 건 영면하기를 바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반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척 속상하고 저는 지금 현재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저도 뭐 이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방면으로 해서 뭐 가족들과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연락 안 된 지는 벌써 한 5, 6년이 됐고요. 제가 뭐 많은 그 동료 개그맨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아마 가족 간에 무슨 사이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왕왕 좀 나누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따님들도 그렇게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자주 제일 처음에는 많이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뜸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돌아가신 15주년이 됐거든요. 추모 15주기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유해가 사라졌다. 이걸 두고 엄청난 그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죽어서도 웃지 못하는 코미디 황제 고 이주일, 사라진 유해, 납골당 관리비 체납 때문. 아니 뭐 얼마나 체납이 됐길래 그런 근데 건가요? 이게 체납이 처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돌아가시고 5년 됐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체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납골당 측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안 됐는데 연락이 안 닿자 이게 코미디언 협회 쪽으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코미디언 협회 쪽에서 이제 그럼 이걸 우리라도 해결해야 했는데 김모 가수의 아버님이 이 이주일 씨 생전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럼 예쁨을 받았다는 그걸 내가 갚겠다 나서서 가가지고 5년치를 한 번에 정산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 이름 밝히기 뭐한 게 아니라 밝히는 게 네, 좋죠. 좋은 일인데요, 왜요? 제가 좀 요번에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때 드러내기 싫어하는구나. 네, 5년치를 내고 왔는데 차라리 내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납골당 관리를 가족들이 못할 경우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제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유체죠. 그분의 돌아가신 유골이나 유체, 유분 이거를 이제 함부로 뭐 방치한다라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고 모신 유분 같은 경우는 납골당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이 돼서 그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납골당과의 채권 채무 관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납골당 측도 입장이 곤란한 게 현재 이런 납골당의 관리비 체납이 약 30% 정도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면 통지를 했는데도 일정 기간 관리비를 안 내면 그 유분을 다시 그 납골당지에서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골당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뭐 그 시신이라든가 유분 유체는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아니, 유분을 처리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분을 관리해 있던 납골당에 모셔져 있던 자리에서 꺼내서 사실 산에 뿌린다든가 뭐 수목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네. 처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5년치 일단 정산을 했다면 5년은 봐주는 모양인데 다음 5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이제 2007년에 계산한 게 2002년부터 7년까지잖아요. 네. 또 다시 5년이 또 흐른 거죠. 그래가지고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추모 10주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2002년 8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5월쯤이었대요. 2012년 5월에 부인께서 와서 유분을 모셔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친천이 좀 다니기가 멀다,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자주 다니고 싶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모셔갔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 뒤에 정말 뭐 산에다 수목장을 했는지 바다에 뿌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족들의 의사와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계와 이런 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말가알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팬이 된 입장에서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든 이런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찾아갈 곳이 없다는 거, 선생님을 어떤 추억할 곳이 없다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미리 가족묘를 준비해 놓으셨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매장으로 해서 어머님 모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해서는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니까는요, 8월 27일 날 잡고 하셔가지고 이틀 후에 29일 날 여기 오셨어요. 이주일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으셨고 이래가지고 한 2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정표까지도 이제 고려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셨었는데, 그 이후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잊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따님들은 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좀 소원해지고, 그 부인 혼자서 계속 성묘를 다니셨어요. 고 이주일 씨 유해가 사라진 것을 두고 떠도는 여러 소문들. 과연 소문 속 진실은 무엇일까? 천역에 대한 부분은 그 관리비는 처음에 묘지를 갖다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5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선납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작고 87년이면은 92년도까지 선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관리비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작고 하신 게 2002년이기 때문에 그때가 관리비 다 잘 내셨어요. 잘 내셨고 큰 금액도 아닙니다. 한 8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 조금 한 2, 3년 늦게 내셨다는 것 뿐이지 그 밀려서 뭐 차납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내셨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관리자분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다른 쪽으로 연락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시면은 그쪽에 주장하신다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성묘차 오셨다가 혹시 다른 문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적에 연락해서 여기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겠죠. 그 어느 분이 냈다는 건 안 나와요. 입금 일자하고 금액만 나와 있죠, 우리가 하게 되면. 요거는 뭐 수리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전산 자체를 갖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나가신 경우에는 그게 없죠. 고 이주일 씨의 마지막 흔적. 측근들에게 확인해본 유해의 행방은? 이주일 선생님이랑 좀 친하셨잖아요. 가장 절친이라고 들었어요. 요새 가족들이 너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나도 몰라요. 이주일 씨가 떠난 다음에부터는 소식이 없어. 따님들은 연락이 없던가요? 아유, 거기 다 해봤어. 안 돼요. 어디가 있는 자체를 몰라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번호 바뀌려면 어디 있는 자체를 누구한테 내가 많이 물어보는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되게 좀 친분이 좀 남달랐다고 제가 이게 봤는데. 가까웠지, 그렇지. 네. 최근에 아내분하고 연락하신 때가 언제세요? 그렇죠. 광고 때문에 전화하고 그건 확실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만나지 못했지. 만날 이유가 없고. 이장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나 그거 왜냐면 가까운 데서 만나고. 그런데 이주일 씨 부인이 납골당 측에다가 거리가 멀어서 춘천까지 오고 가기 힘들어서 가져갔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얘기들. 거리가 먼 게 그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관리비조차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한 푼도 없이 돼갖고 그것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 얘기. 이게 놀라운 거죠.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중에는 뭐 부동산 정리 같은 거 했을 때 이주일 씨가 이제 형수님이죠. 와이프한테 거의 다 맡긴 상태였었어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 병서야 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돈을 안 준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럴 정도로 아마 그 어느 정도 재산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라진 유해에 관한 진실, 그 배경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유해에 관한 두 번째 진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어서도 웃지 못하는 코미디 황제 고 이주일, 돈이 뭐길래 가족 분쟁의 생활고까지. 방금 최병서 선생님께서는 이미 저 사모님께 예. 모든 재산이 넘어가서 통제를 받았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남은 가족들이 관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실제로 들리고 있습니다, 고영 선생님.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으로 돈을 벌었는 건 확실한데 이분이 정계의 몸을 좀 담았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영수야 너는 절대 국회의원 빠지 달지 말아라 이래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요. 아니 지역구에서 뭐 일하는데 돈이 뭐가 들으니까 야 전부들 전 나한테 술만 사달라고 그러고 밤들 다 같이 먹고 동료들하고 먹고 나면 다 나가고 계산대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이래요.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계 4년 동안에 현금 갖고 있었던 걸 상당히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돌아가셨을 적에 현금 물려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따님이 얼마나 그 생활이 급했으면은 가까이 지내던 그 축구 박종환 감독에게 참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를 봐서 근데 아버지하고 친분 관계 때문에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을 그 따님한테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 분당 근교에요. 이주일 씨가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분지를요 수천 개를 키웠어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해도요 5천만 원, 1억씩 가는 그런 것도 이주일 씨한테 팔라고 안 팔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그 농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좋은 소나무가 한두 그루씩 죽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아마 서서히 그걸 한 며칠 내에 다 팔았어요. 나무를. 분재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가시니까 나무도 한두 그루씩 죽는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땅이 그 부인 명의로 돼 있었고 실제로 2002년에 8월에 돌아가셨을 때 한 언론사가 확인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부인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파셨다는 거죠. 부인께서 팔았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거가 관리비, 낙공단 관리비를 못 낼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굉장히 뭔가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당대 최고의 스타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코미디 황제라고까지 불렸는데 인기 뒤에는 부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엄청 버셨을 것 같거든요. 실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81년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세금 한번 낸 적 없던 내가 최고의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최고로 많이 세금 납부하는 게 내 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실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비용 처리를 과다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번 거보다 덜 내는 분도 많은데 이주일 씨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걸 다 긁어모아서 나 얼마 벌었다 해서 그럼 세금액 많잖아요. 그래서 81년부터 5년 동안 1위를 연예인 전체 1위를 하는데 2위가 누군지를 알면 이주일 씨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위가 조용필입니다. 와. 그러니까 조용필 씨를 넘어서서 1위를 5년을 했다는 사실, 8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번 거죠, 엄청나게. 저도 이제 83년도부터 이제 같이 야간 홍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이든 해외든 이 서울로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이주일 씨를 보러 오는 게 코스였었어요. 저녁엔 거기. 예. 그래가지고 코스가 돼가지고 줄을 서서 그 극장식당을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 돈을 이제 소주를 이제 저랑 이제 자주 먹다 보니까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죠. 뭐 한 달에 나는 얼마 벌고 이번에 뭐 부동산 어디 또 사고 또 야 병세야 너도 노후를 생각해서 뭐 부동산 좀 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폭은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샀다. 그런 걸 뭐 금방 뭐 2, 3년 지나서 뭐 2, 30억 됐다. 이런 게 좀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돈을 벌면 땅을 많이 사셨는데 그 계속 얘기가 나온 농원, 그 분당의 농원 사신 것도 당시에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는 5억 한 7천 정도지만 이게 그 뒤에 땅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현재 실제 매매가로 하면은 부동산 그 전문가들 얘기가 여기 한 200억, 250억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비슷한 크기의 또 제주도에도 땅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한 1900평짜리 땅이 경인에도 있는데 요건 또 아들 명의로 돼 있었어요. 요런 땅도 있고 그래서 요 땅만 해도 또 한 300~400억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요거 말고도 나이트클럽 요런 부분에서도 또 수입도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셨음에도 네. 불구하고 은행은 잘 안 가셨다던데요. 워낙 못 믿으셨대요. 남들한테 내 돈 맡기는 거. 예전 분들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자서전을 썼는데 은행 거래를 꺼렸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했냐. 냄비에다가? 장롱에 쟁여. 내 집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실 장롱에서 보는 거. 이게 또 큰 재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측근들 역시 그래서 한 수백억 정도를 벌었지 않았을까. 근데 얼마를 벌었는지는 가족들밖에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가족들도 모를 거고요. 이주일 씨도 모를 겁니다. 좀 오래 활동하신 매니저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정도 그 당시 옛날에 활동해서 어느 정도 벌까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왜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이트라든지 극장식 식당 그런 데서 받는 돈은요. 그 당시만 해도 워낙 무자료 술 거래가 많아서 장부에 안 적히는 돈을 세금 없이 그냥 이렇게 주고 현장에서 팁으로 주는 돈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돈은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정말로 그냥 장롱에 쟁여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자기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다. 이것만 얘기할 수 있다. 병서 씨도 경험이 있지만은 뭐 저 밥 먹고 나서 야 차에 가면 가방에 보면 가방에 돈이 가득 있어요. 거기서 얼마 갖고 와서 계산하라고 일부러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도 그대로 은행에다 넣지 않고 본인이 어디다가 감춰놨을 거거든요. 장롱에다가. 네. 근데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재산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1993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득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했는데 52억 원. 93년도에 93년도에 52억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에 또 그 국민당의 이 부자 재벌이 계셔서 정몽준 의원에 의해서 2위였지만 이거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잖아요. 아니 이주일 씨는 무명 그 코미디언 시절에는 돈이 없어요, 그죠? 쓸 돈도 없었고. 끼니를 그러니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이주일 씨가 은행에 뭐 예금을 하고 어디 뭐 주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장롱 속에 넣기도 하고 지차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없어진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가운데는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예, 뭐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짠돌이 뭐 이렇게 되는. 안 썼지 때. 누구 그래요? 술도 한 잔 안 사고 밥도 안 사고 그랬는데. 그 전 인생 때. 그 후에도 그랬어요. 후에도요? 많이 얻어 먹었다는데요? 그 후에는 많이 사셨어요. 최병서 씨한테는 많이 샀는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 자린고비라 그러잖아.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인 그 아주머니는 정말 그 순수한 분이거든요. 돈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 아내 씨가 49제가 끝나고 이틀 후에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저는 되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다. 정원사도 여전히 있고 남편이 좋아하던 나무들도 그대로 있는데 근데 여기 정원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정원사를 부릴 정도로 재산이 대단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많이 이런저런 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면 4-5년 만에 그 관리비를 못 낼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는 정말로 큰 돈이 뭉텅이 어딘가 확 날아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게 정말로 궁금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큰 사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당시에 이제 테헤란에 땅을 하나 샀는데 그 앞에 빌딩이 있어서 테헤란도 네네 요거 합해가지고 좀 크게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주일 선생님이 했는데 마침 그 건물주 측에서도 그 땅을 우리한테 파시면 우리가 좀 크게 멋있게 짓겠다. 근데 이주일 선생님이 아유 누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팔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잔금까지 다 받고 말하자면 서류를 명의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줬던 모양이에요. 대부분들 왜 이거 또 저당 잡혀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명의 이전 먼저 하기도 하고 예전에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건물주기만 했으면 되는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기 당한 마음에 잡겠다고 중국까지 따라가서 정말 3년을 쫓아다녀서 잡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사람 이미 뭐 돈 다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나한테는 없지만 내가 좀 떼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소개해준 사람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근데 사실은 이 또 소개해준 사람이 이름을 밝히긴 뭐하지만 모 배우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찾아가 보니 그 받은 돈으로 막 이 외제차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즐거이 살고 있는데 생전에 이주일 씨가 보기에 아유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 여자 후배인데 하고 또 이걸 또 고소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일 씨가 빨리 돌아가시게 된 그것도 이 사건에 좀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요. 이주일 씨가 또 순수한 면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주일 씨네 집에 가서 그 사기꾼하고 저도 그렇고 이주일 씨랑 모 사람하고 고스톱까지 쳤어요. 고스톱도 치고 아 그거 좀 빨리 좀 명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술을 거의 짝으로 먹었어요. 저는 몇 잔 먹고 아 저 형님 일 있어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나와요. 한 2-3병 같이 먹다가 그 다음날 또 가봐요. 소주병이 거짓말 아니라 한 20 몇 병씩 있는 거예요. 혼자. 같이 먹은 건 3병인데. 같이 먹은 3병인데 아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잠이 오냐? 그 잠도 못 자죠. 네. 그 억울함에. 그 더군다나 이제 아들 죽고 나서 술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이제 이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속상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돈은 화가 되는 걸까요? 이 재산 때문에 가족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 사이들이 그 자기 이제 부인이면 이주일 씨 딸 아닙니까? 네. 그 이제 돈을 좀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상당한 재산을 그 사이들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정말 역할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만약에 그 유해가 유골이 딴 데 있다면은 나라도 모셔가다가 그 내가 다니는 절에다 봉안해 놓고 싶어.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명 시절에는 친구도 많았어. 근데 이게 스타가 되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시절의 친구도 다 없어지고. 이주일 씨가 왜 외로웠냐면은 그 저랑 같이 유랑극단 시절에는 참 재밌었거든. 그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매일 마시고 제가 기타 치고 노래하면 울기도 하고 이런 참 멋있는 친구인데 스타가 되고부터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저한테 이제 우리 너 갈 길로 가라 했는데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 배신자 그러잖아. 이주일 씨 보고 아니거든.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돈도 많이 줬어요. 민일남 씨나 이거 신일남 씨한테. 그럼 표가 하나도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주일 씨. 근데 그 이주일 씨가 살아생전에는 그 사위들이 뭐 조금씩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럴 때 이주일 씨는 사실 좀 많이 막았어요. 막았어요. 근데 이제 형수를 통해서 뭐 약간씩 조금의 뭐 그런 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처남 쪽에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주일 씨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뭐 춘천 강원도 어느 곳에서 사는데 굉장히 딱 보기에도 그냥 시골 아줌마 그냥 아우 이주일 씨 여동생인데 옷차림이 저게 뭐야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이주일 씨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위원장이었으니까
저 옆에 와갖고 1시간 이상을 저한테 울면서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신우 올케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갈등. 그런 걸 약간 얘기하면서 올케 언니 쪽은 뭐 이렇게 해주고 나 진짜 동생 하나 있는데 오빠 좀 섭섭한 게 많아요. 뭐 그러면서 뭐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예, 남의 가정사인데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러시군요. 뭐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이쪽에 와서는 또 이제 형수님이 저쪽은 뭐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고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갈등이 좀 심했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아마 아니 근데 최병서 씨 얘기 들으니까 저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어려운 집안에 누구 하나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돌아도 안 보던 사람들이 또 다 서운하대. 왜 난 안 해주고 왜 난 안 해주고 다 이러거든. 근데 사실 생각하면 집안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왜 도와줘야 되냐고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콘서트라고 부르는 걸 옛날엔 리사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리사이트를 하나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한번 하고 그럴 적에 제가 그 구성 대본을 써줬어요. 예. 돈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제가 콘서트 대본을 써주면 이 대본이 얼마라는 구성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얼마 받기로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썼죠. 그랬더니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반으로 깎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주변 사람 도와줬고 하나도 보람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이 케이스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게 참 많은 모양입니다. 가족들 간에. 굉장히 많죠. 사실 돈하고 빚 두고 돌아가시는 분 치고 분쟁이 없는 집안이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이런 분들의 분쟁이 참 나중에 회복도 어려운 게 그 돈이 사이가 사업한다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돌려주면 되는데 이 돈을 가져갈 때 보통 자기 통장에 장인어른이 줬다고 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노는 거를 찾아올 방법이 법으로도 막혀 있고 실제로 못 준다고 그러니까 막혀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돈이 다 부서져서 없어진 게 되는 거고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못 찾아옵니다. 아니 차명재산 띈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이주일 씨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거냐 이거 좀 생각하자고. 그건 이주일 씨와 이주일 씨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유산을 받아서 돈이 생기면 기쁜 거지만 당연한 듯이 달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식커니와 일가 친척 누구라도 자기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사정사정해서 얼마 뭐 몇백만 원이라도 받으면 참 고마운 거이실 뿐이지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김건수 씨는 자녀들에게 전혀 안 주실 거예요? 그건 가서 뭐 줄만한 돈이 있으면 정 줄 데가 없으면 뭐 서울시에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식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애 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집 자녀들을 보면은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한테 그냥 두면 누군가는 가져가는 돈이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는 돈 이렇게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그 돌아가신 이주일 하면은 자신의 그 외모를 좀 비하하면서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의 그 환한 웃음 뒤에는 좀 파란만장했던 가족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고 이주일의 파란만장 가족사, 웃음의 황제, 하지만 아내에겐 혈압 유발자.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있었다. 아내분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 극단 생활할 적에 에피소드 얘기로 들은 것만 해도 수십 건이 있고 그래요. 그중에 수건은 박일남 선배가 알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경포대로 기억이 돼요. 경포대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영화 촬영사 갔다가 다른 영화 팀에 출연했었던 여배우를 만났다는 설과 아니면 같은 영화에 출연을 했었던 여배우였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후자로 알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뭐 피곤하게 새벽 밤sim까지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는데 막 다 어울리고 신나게 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촬영 중이 아닌데 여배우가 옆에 누워 있더래요. 예? 그래서 왜 누워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불이 탁 켜졌대요. 호텔 방이 불이 탁 켜졌더니 형수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으니까 야 뭐 한두 번이냐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고 저 뒤가 궁금하니까 네. 형님 오셨으니까 절해라 그랬다고 이렇게 호텔방에까지 찾아왔으면 사실 좀 무섭게 당하신 건데 네. 걸리신 건데 그 이후엔 그럼 좀 스캔들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인기 있기 전에도 있었다 그래요. 더 많았지. 네, 인기 있기 전에. 근데 군 예대 시절에 이 부인을 만나서 22살에 이주일 씨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약국집 딸 하고 이렇게 옛날 말로 눈이 맞아가지고 네 이제 아내분이 막 화가 나신 거죠. 난 이런 사람하고 못 살아 하고 이제 집을 나갔는데 찾아가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왔는데 그러고 오셔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일을 근데 지금 약국집 딸 얘기하자마자 박일남 선생님께서 한번 웃으셨는데 아니 그 아는 사건이신가 봐요. 유랑극단 시절에 다니면은 예. 무용수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자들이. 그 당연히 이주일 씨는 저보다 조금 못생겼으니까 싫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여자들이 그 연민의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스캔들이 많았죠. 스타가 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무명 시절에 만났던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무용수인데 그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오빠 그 이주일 오빠가 자기를 안 만나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야 바쁘니까 못 만나지. 네가 만나면 안 되지 지금은. 놔둬야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보고 술을 사달라 해서 낮에 술을 먹었어요. 같이 둘이서 달래느라고. 이제 이주일 씨는 우리 게 아니야. 모든 분들이 거기 때문에 니도 잊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달랬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섬뜩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 잡아가고 그다음에 이주일 오빠 내가 잡아갈 거야. 이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인마 그런 말씀 쓰냐고. 이제 근근히 살라 그러는데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저녁에 이가 목을 맸어요. 그때 내가 가슴에 탁 못이 박혔는데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야 좀 만나주지 그랬냐 했더니 자기는 매니저들이 자기 일을 보니까 왔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몇 년이 있고 아들이 먼저 가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소름 끼쳐가지고 이 말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사실 아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도 나셨을 거고 계속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설이 좀 돌았었어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어떠셨나요? 그 이혼설은 전혀 근거 없습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 사실 집에 가보면요. 주일영님은 형수님한테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납니다. 뭐 이게 의상을 딱 입고 뭐 어디 나가려고 막 외출 준비를 하잖아요. 아니 그걸 어제 그제 입고 또 그걸 또 입어요. 그러면 바로 벗어. 아 이거 안 냈나? 그리고 바로 가려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거의 뭐 꼼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뭐 부인하고 자기를 지켜준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 이제 바쁘다 보니까 따로 살게 됐죠. 그런 억측 같은 소문이 나오게 되고 이주일 씨나 저나 60년대 70년대 유랑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유랑극단. 저도 지금도 몸에 배가지고 밖에서 자는 게 편해요. 이주일 씨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주일 씨는. 일단 이주일 씨 회고록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조강지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왜 추석 때는 정말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풍성하게 먹는데 그런 날도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채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결혼 6년째 됐을 때 처음으로 밥상이란 걸 들여서 밥을 먹었대요. 그때 아내분이 한 얘기가 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아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셨겠어요. 항상 그 당시에도 비행기 탈 때는 비즈니스를 태워주셨고 브라질에 한 번은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간 다음에 호텔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 다른 연예인들도 그냥 그 호텔을 쓰는데 이주일 씨가 따로 아내분을 불러내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당신 이런 데서 재울 수 없다 하고 특급 호텔을 따로 잡아주셔서 아내분이 다음 날 너무 민망하더래요. 쟁쟁한 연예인들도 다들 이 호텔 쓰는데 본인만 좋은 데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40여 년 동안 조강지처와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내분을 아끼셨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주일 씨 아내분도 뭐 별반 여자들하고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직장 일이든 뭐 어떤 공연차든 외국 갔다 오면 다녀오셨어야 가방 받아서 그거부터 열어보게 되잖아요. 뭐가 있나. 그 안에 꼭 아내분을 위한 선물이 있었다는데 특히 옷 선물을 잘 사오셨대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몸이 불차라요. 근데 그 사이즈를 딱 맞춰서 그렇게 사오셨다고 하고 그냥 이거 이러고 주는 게 아니고 한번 입어봐. 그리고 패션쇼 좀 해봐. 그래서 그걸 둘러보고 좋아라 하면 이주일 씨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속은 제 입장에서 보면 속은 많이 썩인 남편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내분이 아마 평생을 같이 해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님의 숨겨진 두 번째 가족사 확인하겠습니다. 고 이주일의 파란만장 가족사. 하나뿐인 아들이 안티요. 아빠를 막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안티였습니까? 이 아드님이 어렸을 때는 네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에 우리 옛날에는 꼭 아버지 직업 뭐냐, 뭐 집에 차 있냐, 텔레비전이냐 이거 꼭 조사하잖아요. 왜 물어봐요,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꼭 상업이라고 적었대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냐 물어보는데 이름 말해도 알 턱이 없고 알 리가 없고. 그리고 동네에 이제 이 쇼, 악극단 쇼 한다고 포스터가 벽에 쫙 붙으면 이거 이제 이주일 씨가 한 얘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귀퉁이만 이렇게 찍고 다녔다고. 왜 귀퉁이를요? 그 귀퉁이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악극단 쇼의 사회를 보는 이주일 씨의 이름과 사진이 그러니까 이주일 씨 본인 표현으로 못생긴 내 얼굴 그거를 갖다가 아들이 그걸 창피하다고 그렇게 찍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일 씨 아들이 그 영도고등학교가 그럴 거예요. 그 반 애들하고 패싸움을 해갖고 엄청나게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갖고 입원한 게 뉴스가 되고 이주일 씨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울다가 처벌을 안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기를 사절합니다. 뭐 이런 발언이 있어 유명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막 놀린 거야. 막 놀리고 흉보고 우습게 열고 너도 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참다 못해 이제 주먹질을 한 건데 아주 그 좀 컸던 모양이야 세게. 나중에 이제 주일이 형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치료비만 한 수십 번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뭐 여기 깨지고 하루는 뭐 누구 뭐 어디 뭐 머리 다치고 뭐 치료비만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이주일 씨하고 형수님하고 고민 끝에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생활 하다가 잠시 한국에 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죠. 아니 근데 진짜 칠대 독자라고 하셨나요? 네. 손이 굉장히 귀한 외아들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먼저 떠나보내게 됐죠. 그게 언제였죠? 네, 이게 1991년 11월 일이었는데요. 이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아들 나이가 28살이었는데 미국 유학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혼사 얘기가 오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이주일 씨의 마음은 더욱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이 형한테 아드님이 친구들 누구는 친구의 영수는 아버지가 무슨 차를 사줬다. 차 얘기를 여러 번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응? 미국에서 내가 운전을 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여기는 위험하다. 여러 번 말렸는데 아까 그 형수 얘기를 했는데 형수가 아들한테는 못 이겼나 봐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주일 씨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절대 사주지 말라는데 몰래 차를 마련해 줬답니다. 아드님한테? 예, 아드님한테. 네. 어머니께서. 그거를 사고가 나고 나서 이주일 씨가 알았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형수에 대한 그 서운함, 형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를 아마 마음속에 배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날 미국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아들이. 네. 가기로 돼 있는데 이제 내일 가니까 술 먹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이주일 씨 기사분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라서 어떻게 이제 이주일 씨 가게 쪽에서 먹다가 이제 그 이주일 씨 기사가 운전을 하고 그 아드님은 옆에 타 있다가 이 사고 봉멸을 당한 거죠. 아, 본인이 했다? 네, 아니에요. 저도 기사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주일 씨는 아들이 당연히 미국 간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미국 당연히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 사망 소식에 얼마나 놀랬겠냐고. 귀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때 뭐 당연히 장례식도 가셨겠습니다. 예. 그날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었나 그때 나갈 때 저 이주일 씨 뻗어 있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실신할 예, 만할 것 그래서 같아요. 내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고. 아들은 이미 갔으니 우리 나머지 인생 잘 살아보자. 왜 그러냐고 막 달래줬거든. 그때 그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자식이 죽으면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외아들을 그렇게 먼저 보내고 나서 3일 만에 방송에 복귀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처럼 생각된 아들이 죽었는데 방송 출연 예정돼 있어요. 그게 3일 후야. 그때 나가서 청중을 웃긴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슬픔은 슬픔대로 묻어두고 내가 서야 되는 무대는 무대에 서서 할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문인이고 또 이런 분야에 일가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이제 아드님을 잃고 약 한 달 정도 이제 뭐 슬픔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이제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업소. 보통 이주일 씨 레파토리면은 딱 오프닝서부터 웃깁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습니다. 이런 걸로 쫙 하는 분인데 아드님 죽고 나서 오프닝 곡이 바뀌었어요.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어차피 떠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그 노래 때 이제 야간업소에서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많이 안 웃겨도 객석에서 뭐라고 옛날 같으면 뭐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사정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개그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웃길 수도 없고 노래나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웃겨도 좋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참 아니 워낙에 오래 무명을 겪으면서 어디서든 불러만 주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초심을 잊지 않았던 거가 저는 이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프로의식이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면서 아들을 더 잊고 싶은 마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정면으로 또 부대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시면서 술, 담배 워낙 많이 하셨는데 더 양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